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독거노 고문관 장교 캐독 고문관입니다. 오늘은 영어 리스닝, 즉 듣기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30년이) 넘는 경험으로 결론만 얘기하자면 언어 공부에 시간과 노력을 너무 많이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절대 영어를 모국어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언어들의 관계에는 친족 관계라는 것이 있는데 각 언어의 동질감 또는 이질감 정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와 일본어는 가까운 친족 사이이기에 한국인이 영어와 일본어를 동시에 학습한다면 일본어의 습득 속도는 영어에 비해 상상을 초월합니다. 영어와 한국어는 제일 먼 친족에 속해서 한국인이 영어를 습득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영어 원어민이 한국어를 습득하는 것도 동등하게 어렵습니다. 언어 공부에서 지름길이나 쉬운 길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에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라는 서적이 한때 광풍처럼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테이프 하나만 계속 들으라는 것입니다. 밥 먹을 때도 잘 때도 계속 들으면 귀가 뚫린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노력은 하지 않고 쉬운 길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좋은 광고였습니다. 언어는 절대로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테이프 하나를 몇 달간 듣는다면 결과는 어찌 될까요? 그 테이프에 나오는 문장들과 소리에만 익숙해질 것입니다. 그것도 문장들이나 내용을 알고 들은 후에나 나오는 결론이지 내용도 모르고 계속 듣기만 했다면 그냥 시간 낭비인 것입니다. 한국의 영어 공부나 완벽주의 지향은 언어 공부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가끔 언어를 배우는 것을 수영을 배우는 것에 비유합니다. 물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물에 익숙해지고 뜨는 것을 배우고 손동작 및 발동작을 익히면서 차츰 실력이 늘어가는 것이 인지상정일 텐데 한국의 영어 교육 방식은 수영장에는 들어가지 않고 옆에 앉아서 수영 선수도 어려워할 각종 수영 전문서를 탐독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전문 서적들을 익히고 난 후에 물에 들어가면 수영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여 해당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한국인들이 영어 문법이 뛰어난 이유는 영어 문법만 공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외국인과 상대하여 회화가 되어야 하는 사람이라면 영어 문법 공부에 쏟아 부을 시간을 말하기와 듣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업무로 영어로 이메일을 주고받는 업종이라면 영어로 쓰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한 시간만큼 말하기 실력이, 들은 시간만큼 듣기 실력이, 쓴 시간만큼 쓰기 실력, 그리고 읽은 시간만큼 읽기 실력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외국에 사는 사람처럼 영어 실력을 키우고 싶다면 평생을 언어 공부에 바쳐야 합니다. 영어 공부가 싫은 이유는 끝이 있다고 생각하고 끝을 보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한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10만 계단을 오르는데 얼마나 걸리냐고요? 약 24시간이 걸린다고 답을 했습니다. 쉬기도 해야 하므로 하루 8시간을 걷는다고 하면 얼마나 걸린다고 물어보니 약 3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10만 계단만 걸어도 3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10만 계단의 끝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전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어 공부를 하는데 걷기 위한 계단은 10만 계단이 아닙니다. 하루 8시간씩 걷는 것으로 30년 동안 걸어 올라가야 하는 계단을 물어봤습니다. 2억 6,208만 개의 계단을 걸어야 한다고 합니다. 왜 뜬금없이 계단 얘기를 하냐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냥 한 3억 개 되는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것이 언어 공부인 것입니다. 목적지가 없다고, 이 길은 끝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걸어 올라가야 하는 여정이 바로 친족 이질감이 큰 영어와 같은 언어를 공부하는 여정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영어가 필요하신 분은 런던쌤의 유튜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 영어 리스닝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특별한 3단계 영어 듣기 테스트는 정말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그 외에도 런던쌤의 조언들은 언어 공부를 하는데 정말 리스닝은 언어 공부의 초기 단계가 아니라 최종 단계라고 해도 무리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영어 공부 절대 하지 말에서는
이 리스닝을 촉이라 하고 딱 하나의 테이프만 듣고 귀를 뚫으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논센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실력이나 어휘력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각종 인풋이 많아야 합니다. 외국에서 생활을 한다든지 읽는다든지 문장이나 단어 의미 등 독해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소리에 익숙해져야 하고 충분히 체화가 되어 인지하는 속도가 충분해야지만 완벽한 언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이가 산수 더하기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미 이전에 해보거나 배워서 더하기를 할 실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하기 부호라는 것은 소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리로 언어를 이해하듯 더하기 부호로 덧셈을 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체화가 충분하다는 것은 아이가 앞 두 조건에 해당되어도 손가락과 발가락들을 사용해서 더하기를 오랜 시간에 걸려 해결한다면 결과인 답은 맞힐지 몰라도 시험 시간은 이미 종료되었을 것이고 실제 언어 생활에서는 절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런던쌤의 유튜브는 탁월한 직관력으로 많은 조언들을 해주시니 언어 공부에 사투 중이시라면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시대에 발맞춰서 자신에게 맞는 언어 공부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동시통역이 되는 소형기기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몇십 년을 해도 안 되는 언어가 이제는 소형기기로 통하는 시대이겠지요. 진정으로 언어를 공부하고 싶다면 몇 년간은 전업으로 삼고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어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나 노력을 진정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에 투자하시기를 조언합니다. 영어는 필요한 영역에 요구되는 만큼만 노력하셔서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젊은 나이라면 워킹할리데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캐나다에 유학 온 것과 같이 영어나 불어 환경에서 경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도 차후 주저리 올려보겠습니다. 결론요? 인생 별거 없습니다. 다들 지 맛에 사는 거니 남 신경 쓰거나 눈치들 보지 마시고요. 네 인생을 사셔요. 궁금한 부분들 있으시면 의견 주시면 주저리 올리겠습니다.